고흥군 수협 직원의 경매 내역 조작과 대금 착복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친인척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영그룹이 이번 복합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역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여수에도 세워졌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전남 사호복지 공동모금회 관계자로부터 지금까지의 모금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광양항이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이자 동부가 자동차 환적 허브로 육성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광양항 중장기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 수협 직원이 경매 내역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지난 8월에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 수협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의 친인척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한 수협 중매인의 수산물 낙찰 내역서입니다. 오른쪽 서류에 적힌 금액이 20여만 원 더 많습니다. 고흥군 수협 위판소 직원 30살 김모 씨가 수산물 낙찰 내역을 조작한 뒤 그 차액을 챙긴 겁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씨가 빼돌린 돈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1억 2천여만 원. 범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20여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정표를 돌리고 난 후에 인쇄 조작을 한 거죠. 안산 금액을 넣어가지고. 위판소 소장 49살 장모 씨는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중매인들로부터 1,600여만 원을 거둔 뒤 이를 수협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매인 자격도 없는 자신의 형수 54살 윤모 씨를 무단으로 경매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들 3명은 서로 짜고 경매 내역을 조작해 수협에 1억 3,3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소장 장 씨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경매 내역서에는 중매인이 수협에 납부해야 할 경매 대금이 적혀 있지만 수협 직원이 임의로 이 항목을 빼고 경매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점 때문에 비슷한 범행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에 관련 내용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조 원 규모의 경남 진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는 부영그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의 기반인 전남 동부 지역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이 여수에 지은 아파트만 18,000여 세대, 여수 전체 아파트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룹 자산 규모만 따져볼 때 부영이 재개 서열 27위로 성장한 데는 지난 1980년 여수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 돈을 번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부영 측이 지역에 환원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영이 경남 진해의 복합 리조트 선정을 위해 5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역민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경쟁 지역인 여수 경도를 제쳐두고 진해에 투자하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여수시나 시의회, 시민 모두 경도 복합 리조트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부영그룹이 리조트 경쟁 지역인 경남 진해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도 마땅한 투자 업체가 없어 사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영의 경남 진해에 대한 투자 소식은 지역민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여수 지역민의 약속을 그리고 키워준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여수 지역에다가 아파트 외에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영 측은 기업의 최대 목표인 이윤 창출을 위해 이윤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토 기업이 지역을 외면한 듯한 투자 계획에 당분간 부영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항이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과 동부가 자동차 환적 허브로 육성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광양항 중장기 발전 전략 브리핑을 통해 2025년까지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 항으로 키워
현재 100조 원대인 연간 생산액을 200조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광양항 3단계 2차 4선석을 자동차 전용 부두로 전환하고 서측 배후단지에 자동차 환적 관련 업체를 유치해 자동차 환적 허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의 24열 크레인도 2-3년 안에 4기까지 늘리고 물동량 300만 TEU를 달성할 때까지 항만 시설 사용료 면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지정 고시된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율촌 2산단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보고하면서 율촌 2산단을 포함한 율촌지구 항만 매립지를 국가기간산업과 항만 물류 기능이 융복합된 클러스터로 조기 개발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단계적 매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310만 제곱킬로미터의 묘도 준설토 매립지에도 오는 2020년까지 미래 신소재 산업과 복합에너지 물류 기업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주류는 지도부 사퇴, 집단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당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최후 통첩에 문재인 대표는 거부로 답했습니다. 문 대표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대결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며 정면 돌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믿지 못하다면 그 방안이 제가 제안한 것이어서 믿지 못하다면 좀 더 비동 방안을 제시를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혁신전대 재요구가 거부되면서 현재 집거 중인 안 전 대표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마지막 제안이었던 만큼 탈당을 염두에 두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은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주류의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당이 쪼개지는 분당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승용 최고위원은 일단 당직을 사퇴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동지들을 적대시하며 분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표는 당을 살리기 위한 통합에는 나서지 않고 당내 비주류 모임인 구당 모임도 안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 위해선 문 대표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한방 연대 제안과 거부로 시작된 문과 안의 정면 충돌은 결국 분당 위기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대학교의 내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합격자는 모두 2,423명으로 광주 캠퍼스 1,939명, 여수 캠퍼스 484명이며 합격자 등록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순천대학교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내일 오후 6시부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순천시가 추구하는 로컬 푸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3월쯤 로컬 푸드 법인을 공식 출범해 로컬 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을 밝히고 오늘 순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가칭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 설립준비위원회 범시민 주주 모집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민관 공동출자법인인 가칭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9억 원 가운데 순천시가 4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시민 주주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됩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한중 FTA의 의미와 내용을 김양훈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은 각 나라 간의 무역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와 유럽연합, 미국 등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한중 FTA 체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농수축산물입니다. 한중 FTA 협상 결과 전체 농산물 1,600여 개는 3가지 형태로 분류돼 관세가 철폐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581개 품목은 양어 제외됐습니다. 양어 제외는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채소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의 28개 지역 특화 품목도 울금을 제외하고 모두 양어 제외됐습니다. 울금에 대해서는 지역 전략식품 산업으로 선정되어서 5년간 6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14년 작년에는 23억 원, 금년부터는 43억 원씩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민가 품목으로 분류된 들깨와 김치 등은 일정 부분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중 FTA로 인한 전남 농업 연간 예상 피해액은 11억 8천만 원, 20년 동안 236억 원입니다. 민간 품목들이 빠져 단기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FTA로 한 해 1,00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결론적으로 동의되는 장벽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고 생산 과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장기적 측면에 있어서의 농업에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FTA 체결 전에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과 생산 품목 유사성으로 중국은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을 입혀왔기에 피해액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웃사랑의 열기가 온도계로 표시되는 사랑의 온도탑이 여수에 세워졌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 여수시 여서동 13호 광장에서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액 79억 5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되며,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인 7,900만 원이 접수될 때마다 1도씩 상승하는 사랑의 나눔 표시계입니다. 오늘 여수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올해도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용희 전라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수에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 동안 모금 목표액이 79억 5천만 원을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모금액이 아직까지는 한 6억 500만 원 정도 모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모금액이 약간 저조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금년까지 17회에 걸쳐서 모금액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17회 동안 100% 이상 항상 달성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인 정성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겨울이면은 아마 김장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정에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사회복지 시설에 김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가 서부권에도 김장을 했지만 동부권에도 저희 16일, 17일부터 김장을 저희가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한 사랑의 열매차들이 많이 다닐 겁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차를 우리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독거 어르신들한테 그 어떤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떤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또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시죠. 지금 방송국에도 저희가 그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남은 아시다시피 그 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을 단위나 또한 그 회관에서 또 노인정에서 십시일반 성금들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기탁자를 고지해주고 또한 그 사랑의 계좌로 그 은행에 또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또한 ARS 모금이라든지 22개 시군에 어떤 그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전남 도민이라고 한다면은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현금도 좋지만 또한 뭐 쌀이라든지 김장이라든지 물품으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 모금이 주변 이웃들에게 더 따뜻한 연말 연시를 만들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희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법인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 1동 100만 원, 여수시 전신전화국앞 야채시장 상인 1동 50만 원, 여수 종고초등학교 전교생 34만 9,920원, 종고 새마을금고 이승상 이사장 외 직원 27만 원, 광양시 광영동 공원경로당 백두익 회장 외 회원 1동 20만 원, 여수 상암초등학교 교직원 19만 5천 원, 순천시 나간면 신전마을 주민 7만 원, 순천시 서면 마을마을 주민 7만 원, 순천시 서면 덕진마을 주민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 농협은 연말을 맞아 농협 파머스 지점 앞에서 여성 조직단체 회원 70여 명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 농협은 절임된 배추 2,000여 포기를 직접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된 이웃 350여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순천시 주안면 농공단지의 한 부직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0제곱미터의 공장 한 동과 부직포 2톤, 원자재 10톤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직포를 만드는 기계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업체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내년 하수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내년 광영 태인분구와 용장분구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 신규로 국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모두 273억 원을 확보해 내년 하수도 예산으로 4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